영입인사 895를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번째로 이번에 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이랑 에너지 하는 사람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번째로 영입된 최지은입니다. 저는 빈곤과 공정 성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에서 11년 정도 일했고요. 성장과 분배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경제 준비를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이력이 아주 좋아요. 이소영 변호사님? 네. 김앤장 출신이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최고 실력자만 간다는 악의 소굴 아니야. 최지은 박사님은 그 유명한 세계은행의 그 이코노미스트. 네.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 제국주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선, 김앤장에 들어가셨어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는 악의 소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환경팀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왜 관뒀어요? 왜 조그마한 회사로 갔어요? 김현장에 다니던 애가 갑자기 뭐 환경운동 한다고 막 나대고 다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생뚱맞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을 네, 하다가. 대학생 때 뭐 환경단체에서 상근도 했었고요. 환경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이제 전국의 그 여기저기 환경 분쟁 지역, 뭐 철새 도래지 파괴하는 곳이나 골프장 건설, 뭐 그 핵발전소, 새만금. 근데 보니까 다 환경이에요. 보니까 김현장 환경팀, 그 다음에 작은 회사로 가가지고 환경운동. 작은 회사로 간 것은 김현장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러 간 겁니까? 타단법인 기후솔루션. 네. 그 다음에 미세문제 해결, 국가기후환경회의, 서울변호사의 환경보전특별위원, 환경부 환경피해 소송단 지원, 한국환경법학회. 왜 다 환경이에요? 지방 환경이 안 좋았어요? 다 환경이야, 다! 원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뭐 감수성과 뭐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네네. 예를 들면, 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했다거나,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내가 관심이 있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일단 동정심이 좀 많은 성격인 것 같은데. 아, 뭐 동물을 봐도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꽃을 봐도 뭐 네. 식물을 봐도 감수성이 남다른 분들이 있어.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식물을 동물에 굉장한 애정이 있어요. 그 양반이. 혼자서 막 들여다보고. 네. 꽃 보고 막. 그래서 유별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차를 타고 도로에 가다가 로드킬을 당해서 이제 죽어 있거나 다쳐 있는 동물이 있으면은 이제 죽은 사체인데 차가 이렇게 밟고 다닐까봐 네,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어도. 네, 이렇게 옮겨서 길가에 놓기도 하고 뭐 다친 동물들 뭐 동물병원 데려가면서 이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보면 개를 데려서 동물병원 데려갔다. 네,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아프거나 죽거나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성격인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사회 문제에 골고루 관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환경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환경 문제에 꽂히고 나서는 그것만 보이고 뭐 제 모든 시간과 뭐 이런 걸 다 거기에 쓰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이 많았었죠. 근데 개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 안에 들어온 거다. 양정철 박사라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원장.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한 단어로 보내달라.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흑수저. 흑수저라고 딱 한 단어로 정의했을까? 저는 사실 저희 둘을 이렇게 묶으셨길래 약간 좀
잘난 척할 것 같은 좀 재수 없는 이런 그 여성 요런 컨셉으로 묶인 건가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이미지. 저는 흑수저인지 몰랐고 그냥 세계은행 출신이고 뭐 김현장 출신이고 약간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저는 느낌도 있어요. 네. 흑수저라고 양정철 원장님이 하시니까 양정철 원장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달했다. 네네. 부모나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맞아요? 저를 뭐 흑수저라고 굳이 말한다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네,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학원도 다니시는데 그때 저를 이제 키우실 때는 그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이셔서 저학력 이제 가장 여성 노동자였어요. 불안정한 직업을 이제 계속 뭐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요양보호사로도 일하시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키우셨죠.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김현장이 들어갔구나. 이제 돈을 좀 돈 왕창 벌어야지 그러면서. 뒤늦게 좀 이렇게 땡겨보려고 간 걸. 김현장이 이게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죠. 네. 그래서 센데 왜 관두고 작은 노펌에 갔을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일단 왜 흑수저라고 했을까요? 이거 뭐 흑수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막 세계은행 막 삐까번쩍한데 왜? 삼성도 다녔어요. 거기다가. 삼성. 아 저기도 악의석을 출신이네. 가지가지 하네요. 아니 최지은 박사님이 아니라 그냥 저희 조합이 뭐 조합이. 김현장이고 뭐 삼성이고 뭐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스펙인데 왜 흑수저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흑수저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예, 그때 이제 망하셨구나. IMF 때 한부철강이라는 업체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였어요. 그래서 그때 IMF 때 한부철강이 부도나고 그 당시에 철강업체가 다 부도가 났어요. 도미노처럼.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비는 다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학자금 융자. 본인이 다 한 거다. 제가 흑수저라는 게 자랑은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 가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유학을 가서 영어도 잘해야 되지요? 뭐 이런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유학 가고 집안이 그래서 막 환경 좋아서 막 대학 쉽게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그냥 대학을 한국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다. 뭐 네이티브 아니어도 된다. 나 봐라 이거죠. 끝에가 나 봐라거든. 아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도 하필 환경인가 돈도 안 되는 이게 궁금증이었는데 스펙이 좋은데 왜 저개발 국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뭐 일자리 이것도 네. 그 삼성 같은 악의 소굴에서 일했던 속죄입니까? 조금만 길게 얘기할게요. 평소 분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이쪽은 이제- 또 어릴 때부터 경제구나.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러면 이제 어른들이 경제 정책이 달라서다.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게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난 나중에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어릴 때 네, 경제 때문에 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정부의 경제 정책.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어릴 때부터 경제를 나는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도, 부산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정부로 대표되는 어른들의 뭐 무능, 뭐 부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경제 정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경제 했었고 정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북한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어릴 때 보통 학경이 실효여거가 되는데 전공하고 싶은 분야 이거 남북 경제 통합. 희한한 사람이네. 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배낭여행을 가서요 대학교 때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런던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시대는 안 돼요, 제가. 그런데 그때 이제 우연히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삼성을 다녔고요. 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 스쿨
싱가포르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세계은행에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불키나파소라는 국가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 저는 북한 일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잠깐만. 왜 북한에 관심이 있었어요? 10대 때 특별히 북한 혹은 북한 경제 이런 걸 머릿속에 넣는다는 거는 모자라거나 이상한 케이스거든요. 왜 북한 경제야? 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nfair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살아야지 같은 민족인데 뭐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됐는데 그게 매일 있는데 우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 이야, 어린 게 건방진데?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연예인 생각도 하고 뭐 다른 당연히, 생각도 많이 예. 했지만 그런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가 영향을 준 거예요? 아니면 이분처럼 그냥 타고 나서 동물을 봐도 애가 타고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은 소외받는 그냥 사람. 동물? 저도 사람에 관심 많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네. 아직 듣고 얘기 보면. 안 끝나는데 잠깐 불키나파소부터 기다려봐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래. 타고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불키나파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갔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 때라서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북한 할 수 일을 할 있는 게 수가 없- 없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뭐 개성공단 관련된 자료를 통일부에 달라 그래서 그것도 못 받고 박근혜 때는 더 했겠지. 그래서 서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못해서 갔는데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서아프리카를 갔고. 그때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였어요. 큰 영어도 아닌데 아예 오프닝 익스피리언스? 눈을 뜨게 하는 경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탔는데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한테 이제 Do you like your job?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 좋아하세요? 이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태어나서. 일이 있으면 고마운 거지 좋아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길 가는 꼬마한테 뭐 어떤 음식 좋아하니? 뭐 이랬더니 이 꼬마가 막 놀라는 음식이 거예요. 있으면 먹는 거지 뭐. 음식 있으면 다행이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학비 걱정하고 이거는 너무 작은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딘가 이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거기서 눈을 떴구나. 자기 타고난 감성에다가 거기 딱 만나가지고 내 할 일은 이거다. 첫 번째 갔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훌륭한 스토리다. 이렇게 총수님한테 칭찬받는 건 흔치 않은 일 아니에요? 가끔씩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두 분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의 존재를 아셨어요? 존재는 알았는데요. 네.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번에 이거 출연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열심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근데 그 광진구에 사는 이제 박지혜님께서 네. 꼭 총수님한테 한마디 전해달라고. 그분이 누군데요? 그냥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그렇지. 네네. 근데 그 총수님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다고. 네. 그 육류 소비가 굉장히 환경 파괴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박지혜 씨가 화 좋은데 네네. 고기 좀 그만 처먹으라고. 네. 박사님은 이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의 존재를 아셨어요? 다스베이다는 사실 많이 못 봤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아랍혁명 때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혁명이 끝나고 정치의 중요성 이런 걸 느끼고 있을 때 네.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을 본 적. 세계를 퍼져 나갔구나 책이. 제가 그 책을 투니지아에서 혁명 이후에 읽었습니다. 소감을 10년 후지만 얘기해봐요 한번. 정치를 시민들한테 더 와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이랑 시민들과의 소통 거기서 그 정도? 앞장서고 계시다. 그 정도? 알았어요. 하여튼 이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이나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정치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정치는 본인들의 전문 영역하고는 또 다른 마귀와 강도와 악당들이 드글드글하는 본인의 선의만으로 충분했다면
본인의 선의도 180도 뒤집어가지고 말장난쳐서 왜곡할 수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판의 룰을 잘 읽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를 열심히 봐가지고 아 이렇게 이 판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해해야 하잖아. 본인의 전문 영역은 또 전문 영역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 좋아요랑 구독 다 했고요. 이렇게. 그 보니까 이거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어차피 좋을 거니까. 네, 그래서 보기 전에 눌렀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 나오기 전에 왜 그 인재영이 2번 했으니까 그 이전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지금. 더 재밌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왔고요. 앞에 사람들이 빵빵 웃겼는데.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했더니 역공에 약하신 캐릭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까칠하게 하시면은 네. 고기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걸 이제 비장의 무기로. 예. 조언을 듣고 오셨구나. 네네네. 역공에 약간 캐릭터. 아, 역공을 하면 귀엽잖아. 알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박사님은 여기 오기 전에 원종건 씨한테 팁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여기 빨리 가면 라면을 준다고. 그래서 맛있어요. 오늘 빨리 왔는데 라면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라면도 먹으러. 한 번 더 와야 되겠다고. 네. 그렇게 하면 편집돼요. 최진 박사님께서 방송 욕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네요. 아, 서로 디스해야 살아요, 또. 요런 대목은 살아요. 근데 왜 이 제안은 평상시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궤도예요. 이 제안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너 국회의원 할래? 그 제안 자체는 기분 좋죠. 한편으로는 아, 내가 뭔가 인정받았나 보다, 내 분야에서.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정치는 욕하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망설였을 거고. 근데 왜 결정했는지. 저도 진짜 고민 오래 했거든요. 몇 번 뭐 못하겠다고 얘기도 했다가 또 막 마음도 바꿔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저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는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 이제까지. 모조리 다. 네, 뭐, 모조리. 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주류 정치, 제도권 정치에서 뭐 한 번도 중요한 아젠다로 이렇게 다뤘던 적은 없는. 없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인재영입 된 적이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제안이 처음 왔을 때 저의 첫 소감은 아, 이 분야를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하는 일단 고마움이 되게 컸었고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네, 중요하게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제안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건가? 이런 첫 소감이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안 하고 싶죠. 무서워요, 사실 이런 건 제안은. 네, 무섭고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잘 살고 있고 한데 무섭고 내키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 가족들은 당연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 어쩌려고 거길 들어가니? 네, 무슨 그 구댕이가 어떤 구댕인데?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뭐 그거를 그러니까. 네가 하냐.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분야에 네. 대한 제안이 내가 왔는데 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종의 소명의식. 그것도 있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좀 답답했거든요. 아니 한국은 왜 안 바뀌나?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막 뿌리째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미국도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앞세워가지고 정치 세력도 바뀌고 네. 제도도 바뀌고 네. 그 민간 기업들도 바뀌고 네. 일반 시민들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녹색당 같은 이제 군소 정당이 그렇지. 고유한 이슈처럼 생각을 하고 주류 정치의 영역에서는 인기 없는 얘기. 저도 이 국회의원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관심 가져주세요 해봤는데 뭐 기후 변화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제목을 미세먼지로 이게 바꿔와라. 얼마나 그 급박하고 큰 네. 일인지 네. 그런 보도가 없고 그리고 이 에너지 마피아들이 또 막강해서 그래요. 그걸 내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네, 미국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시면요.
주요 핵심 공약이 온실가스를 배출 제로로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번 대선 공약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를 잘 알고 이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이 그래도 원내에 한두 명은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들어오셨으니까 뉴스 공장 다스 배달 쭉 다 보셔야 돼요. 항상. 네. 구독했다니까요. 땅을 볼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당연히 이게 왜 나한테 왔지? 기분 좋아? 또 동시에 좀 무섭다. 그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이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의 키워드가 흑수저뿐만 아니고 너무 공유할 게 많다. 거의 똑같다. 예, 네. 많이 생각했고요. 또 특히 저는 이 얘기는 편집하셔도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그거 왜 편집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의 변화 뭐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변하는 거죠. 예, 완전히 그래서, 네. 미국 어디 계셨었어요? 워싱턴 DC에 백악관 옆에 세계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에 딱 세계 권력의 핵심이 있었네. 화요일 저녁에 와가지고는 네. 이제 목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그 단어 한국말로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정말 컸어요. 근데 그럼 미국에 있을 때 제안을 받은 거네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뭐 한번 만나자 그래서 뭐 어딜 가요? 전화로 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때. 나 지금 세계은행에서 한참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네. 전화해가지고 민주당 출마하실래요? 근데 왜 오케이 했어요? 가족들은 다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1년 동안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좋은 보고서를 쓰더라도 결국은 정치에서 받쳐주지 그건 않으면 맞죠. 정책이 실행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어.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안 하면 저는 앞으로 비판을 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려고. 사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제가 세계은행에서 북경사무소로 3년 동안 파견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국 북경. 담당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래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면 중국, 뒷면이 나오면 한국. 그렇게까지 이제 결정을 못 하다가 근데 이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는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이 두려움을 제가 극복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한 양반들이네 두 분 다. 그러니까 동전도 던지고. 두려움이다 본질은. 해야 할 종류의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고 있으니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자.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이런 걸 제가 해본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누가 그런 걸 와가지고 해봤겠어요. 네.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두렵죠. 예, 두려웠어요. 근데 주변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다 꼭 해야 된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그 안 좋은 혐오죠. 정치 혐오. 자, 이 교과서에 여기가. 원래 정치 혐오는 보수가 심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 참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거든요. 그 한국의 기성세대는 정치는 더러운 것이야.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걸 왜 관심을 가지고 욕하는 게 최고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심어줬어요. 그게 바뀐 것은 이제 낙검수가 등장하고. 야, 아니야. 관심 가져야 돼. 여기 재밌어. 알아야 되는 거야. 신나. 결국은 정책과 정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지. 그거가 다 이제 낙검수라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얘기했더니 왜 안 해? 기회야. 당연히 해야지. 네, 특히 맞아. 남자들이 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 해야 되는 집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에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험난해요. 생각보다. 영입 되면 끝난 줄 알지. 오늘 그 이해찬 당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대부분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감이 없잖아요.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국회의원이 된 그분한테 꼭 찾아가 보세요. 네. 저절로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경쟁의 틀에 본격적으로 달 단계들이 많아요. 두 분 같은 분들이 실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건 몰라요. 박주민 국회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만 공천 되고 나서도 마지막 순간이 돼가지고 야 선거운동 언제 하냐? 주민들 아무도 모르는데? 됐어. 그건 몰라요 진짜. 선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긴밀히 얘기해 보시고 정청래 의원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정봉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혹시 만나게 되면. 인사라고 빨리 헤어지세요. 자, 총선이 아직 2달 좀 넘게 남았으니 두 분을 포함하여 다시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모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는 한국에 오면서 하고 싶은 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중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뭐 혁신 성장, 뭐 확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보좌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생산성을 높여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요. 이 계산하시는 분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설치하거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렇죠. 미국보다도 좋고 뭐 제가 살아본 어느 나라보다 좋은데. 네, 짱이지 아주. 짱인데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이 엄청 낮다고 나와요. 생산성 자체가 뭐 OECD 중에 최하위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실무에 있는 사람은 잘하는데 그 윗대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은 밑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위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해. 그 네. 근로자들의 뭐 최저임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윗대가리들의 신선해. 그렇지. 프레임을 확 바꿔야 돼. 생산성을 위에서 떨어뜨린다. 이 새끼들. 그래서 기득권의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게 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이고요. 오케이. 두 번째 분배에 대한 건데 네. 분배에서 특히 우리가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성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술을 분배에 활용할 것인가? 사회가 뭐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술 때문에 분배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지. 바꾸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분배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이제 통일 경제를 통일경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뭐 제가 다녔던 세계은행 같은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원조도 받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소영 변호사님 부담되겠어. 나도 1, 2, 3번 해야 되나. 조합이 좀 저한테 악의 조합인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그 엘리트시고 해가지고. 네. 본인도 엘리트면서 뭐. 어쨌든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은 네. 초반에 제가 막 동물 얘기하고 해서 되게 착한 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동물은 좋아하지만 악하구나. 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 건데 이 환경 문제,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는 저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가 왜 경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 최근에 EU 집행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세를 지금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급격하게 이제 비용을 투입해서 탄소를 미친 듯이 줄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도 뭐 탄소 제로 한다고 하고 비용을 들여서 줄이고 나면은 중국이나 한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계속 높아지는 국가들한테 무역적인 불이익을 제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논의의 수순들이 있는 것이고 세계 경제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태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 만들고, 이제 이런 전략을 고민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환경운동가로서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두 분이 같이 할 얘기도 많겠다 그러는 네, 네, 거죠, 맞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사이좋게 이제 지내요. 네. 자, 이 정도면 어떤 분들인지 알았어요. 예.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들이야. 알고 봤더니.